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더세문학교 입학설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더세문학교가 어떤 학교일지 많이 궁금하시죠? 네, 저희 학교는 2019년에 이곳 동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학교의 역사가 6년 차이지만 실제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리더분들은 분당에 있는 샘물기독초등학교 그리고 용인동맹의 샘물중고등학교, 은혜샘물 유초등학교를 세우고 또 운영했던 이 기독교 교육에 헌신했던 분들이 세운 학교가 바로 더샘물 학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의 품을 떠나는 시간이 몇 년 정도 남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으로 또 세상으로 파송될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남았나? 아마 유초등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겐 좀 낯선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 하나 있는데요. 지금 대학생입니다. 지금 대학교 3학년, 지금 독일 미넨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저희 집에 입구에 사진이 걸려 있어요. 3살 때 사진,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순간이 너무나 생생한데 벌써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집을 떠나 있구나, 먼 유학 생활을 지금 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기가 우리에게도 금방 옵니다. 7세 부모라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12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앞으로 위탁된 12년의 시간, 아마 중고등 자녀라면 더 짧은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기를 기뻐하실까? 그런데 우리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두 가지 큰 변화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챗 GPT 많이들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AI가 이제 시와 글을 쓰고 그다음에 마케팅 분석 보고서를 쓰고 영어 회화를 너무나 능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 그림, 영상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사회로 저희가 진입했습니다. 챗GPT, 이 변화하는 시대, AI로 대표되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여전히 우리 교육 건강은 아직은 암기 중심에 그리고 수능에서의 점수를 얻는데 올인하고 있는 그런 교육인데요. 과연 그 교육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게 정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될까? 여기에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실제적인 역량을 우리가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마주친 현실에 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를 좀 두렵게 하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변화인데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매일 저희 학교에서는 매일 성경 순의 본문 흐름을 따라서 매일 아침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가 사는 세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사실 어떤 구절보다 맨 마지막 구절이 계속해서 좀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남는 부분인데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어쩌면 자기 사랑, 자기의 욕망이 기준이 되는 사회로 계속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2022년부터 여권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성별 기재란이 예전엔 남녀만 있었다면 이제 남자, 여자 그리고 X 제3의 성을 표시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뉴욕시에서는 인간의 성별을 31가지로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은 이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사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동성애 성전환이 급속도로 또 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쾌락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지우고자 하는 이 세상의 많은 흐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겨운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지 모릅니다. 일반 학교를 다니는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통계적으로 10%만 남는다고 합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도 믿음을 지키는 아이가 열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과 자기 사랑, 쾌락, 그리고 인본주의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어차피 세상에서 살 건데 공교육에서 견디도록 하는 게 우리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훈련 없이 전쟁터에 군사를 보내는 건 거의 죽으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아이들로 성장시켜서 우리는 세상에 파송해야 합니다. 더샘물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역량 그리고 12가지 세부 역량을 갖추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사고력을 갖추도록 그리고 분별하도록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폭넓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것,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일상을 경영해가는 비전 역량을 갖추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책무성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섬기고 도전하는 책임과 도전 역량을 갖추도록 그리고 이런 것을 갖춘 예수 제자로 저희가 기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더샘물은 눈에 띄는 몇몇 아이들만 주목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하나의 그런 성장에 온 학교가 집중하는 유니니스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가 참 다릅니다. 그리고 성장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마다의 고유한 역량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단순히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직원이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계속해서 살피고 가정, 학교, 교회가 동역하여 우리 아이를 세워가는 그 체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에 기초한 더샘물의 유니니스 교육, 계속해서 더샘물은 연구하면서 이 교육과정들을 혁신해 가고 있는데요. 교육과정을 더 촘촘하게 구성하고 보완하며 새로운 시도들을 매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더샘물의 이러한 교육 철학이 우리의 초등과 중고등 교육과정에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고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초등교육의 이모저모를 우리 한수정 교감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초등교감 한수정입니다. 네, 초등교육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더샘물 초등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제자들을 보면서 자주 생각하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즐거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즐거운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더샘물 학교에서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세상을 알아가고 누리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샘물 학생들은 매일 아침 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주 화요일 공동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다음은 6학년 학생들의 헌신 예배로 드려졌던 공동체 예배의 모습인데요.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찬양하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참 은혜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학생들은 말씀과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구성된 교과목을 통해 언어, 수의 질서, 자연, 소리, 빛과 색 등 창조 세계를 깊이 배우며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더샘물 학생들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구성된 다음의 기본 교과와 핵심 역량과 연계된 창의적 체험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며 핵심 역량을 기릅니다. 초등 교육과정 안에서 대표적으로 책 중심의 교육과정과 공동체 배움, 또 주도적 배움을 통해 앞서 소개드렸던 다음의 4가지 핵심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책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요즘 무분별하게 노출된 미디어 환경으로 책을 멀리하는 학생들의 낮아지는 문해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문해력이란 언어를 기반으로 한 사고 능력을 말합니다. 좋은 교사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책과의 만남입니다. 더샘물 학생들은 미디어를 절제하고 온전한 책을 가까이 하며 성경적 사고 역량을 길러갑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8시 40분부터 20분 동안 고전책을 읽는 지혜 샘물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은 읽는 대로 성장한다고 하죠. 문학적 가치가 인정된 훌륭한 고전 읽기를 통해 문해력과 사고력을 기르며 비판적 사고 역량을 길러갑니다. 전학년이 고전 읽기로 아침을 차분하게 시작하고 혼자 읽기에 어려운 책을 함께 읽는 즐거움과 유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학년 학생들은 우동 한 그릇이라는 고전책을 읽었는데요. 감상한 내용을 나누고 마지막에는 우동 한 그릇을 먹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더샘물의 국어 수업은 통건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통건 수업이란 온전한 책을 천천히 깊이 읽으며 등장인물의 성격과 사건, 또 책의 중심 가치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문해력을 키우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수업입니다. 1학년 학생들은 아시방 7동문 책을 읽고 연극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4학년 학생들은 샬롯의 거미줄 작품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명문장과 명장면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3학년 학생들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배우며 나니아 나라로 교실을 꾸미고 작품 속 세계에 푹 빠져 등장인물을 대상으로 인터뷰 글을 쓴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통건책을 통해 국어 과목의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문법, 문학의 영역에서 국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 주신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또 사회와 문화를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바라보는 눈을 기릅니다. 1, 2, 3학년 학생들은 5권의 세계 역사 이야기 책으로 세계사를 배웁니다. 스토리텔링과 체험 활동을 통해 세계사를 흥미롭게 접하고 과거와 현재를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이해하며 역사를 배웁니다. 3학년 학생들은 그동안 배운 각 시대의 주요 역사 이야기를 박람회로 정리하면서 세계사 수업을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글은 역사 박람회를 마치고 3학년 학생이 남긴 시입니다. 저기 저 멋진 나폴레옹, 고대 피라미드, 하얀 옷을 입은 간디로 시작이 되는데요. 시 말미에 역사의 주인은 누구일까? 질문하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아이의 고백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더샘물의 영어 수업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더샘물의 영어 수업은 파닉스를 배우는 1학년부터 영어 놀이 시간을 포함해서 주 4회 이루어지며 매일 영어 흘려듣기와 음원을 들으며 진행되는 15분 집중 원서 읽기를 통해 영어를 학습이 아닌 언어와 문화로 받아들이며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북 통건 수업과 가정에서 함께 진행되는 라지키즈 영어책 읽기까지 책 중심의 영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정에서 모든 배움의 근간이 되는 독서와 글쓰기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샘물에서는 전학년이 연계성과 통일성을 갖고 독서 활동과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마법의 독서 시간 여행, 윤독 읽기, 독서 명예의 전당 등 다양한 독서 프로젝트가 학년별로 진행되며 독서 노트의 독후 활동을 하고 또 정글 노트의 재미있는 주제, 배움, 생활 글쓰기 등을 하며 글쓰기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글 노트는 공모전을 통해 2학년 학생들이 지은 이름인데요. 정글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네. 바로 정성을 담은 글쓰기의 줄임말입니다.
매일의 독서와 정성을 담은 글쓰기 교육을 통해 책을 가까이 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제자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배움입니다. 더샘물학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배움 공동체입니다. 학생들은 주변 사람들과 지혜롭게 소통하고 배려하며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공동체 교육 활동을 통해 기르게 됩니다. 더샘물에서는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여 학기마다 여행 수업을 갑니다. 지난 3월에는 시와호 환경학교에서 자연을 마음껏 누리며 갯벌과 습지, 곤충을 체험했고 9월에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공동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4, 5학년 학생들은 경주로 역사 여행을 가면서 조별로 맡은 유적지를 미리 조사하여 여행지에서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사전 수업부터 또 여행을 마치기까지 서로 친밀히 교제하며 협력하는 가운데 소통과 협력의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네, 공동체 배움으로 5, 6학년 학생들은 1년에 2번 마음밭 캠프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지리산 두레마을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관계를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가을 학기에는 챙김을 주제로 몸, 마음, 꿈 등의 영역을 주안에서 어떻게 챙겨나갈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5, 6학년 마음밭 캠프의 생생한 현장을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준. 네, 저희 아이들의 모습이 참 사랑스럽지요. 5, 6학년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젤리 뷔페와 더슐리 뷔페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공동체를 섬기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밭을 말씀과 기도로 기경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3학년 학생들은 1박 2일 아빠와의 캠프를 통해 사랑하는 아빠와 저녁 식사를 만들고 평소 하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것을 배웁니다. 3, 4학년 연극 수업은 연극을 전공하신 선생님과 하나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하고 12월에 공연을 하게 됩니다. 네, 재미있게 배우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하게 체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더샘물 초등에서는 봄과 가을 학교 앞 실리천 공원에서 점핑 투게더와 또 러닝 투게더를 진행합니다. 사진은 저학년의 응원을 받으며 러닝 투게더를 하고 있는 고학년의 모습입니다. 또한 매년 진행되는 운동회는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협력하여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교육입니다. 세 번째로 주도적 배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계획하고 관리하며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주도적 배움은 더샘물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교에 등교하면 제일 먼저 펼치는 더샘물 노트는 매일의 경영서입니다. 복상과 그날의 배움, 내용 및 또 과제를 적고 하루를 감사와 기도로 마무리하며 매일을 경영해 갑니다. 더샘물 1, 2학년 학생들은 점심을 먹고 바로 하교하는 일반 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수요일은 5교시 수업으로 2시 20분에, 월화목금은 6교시 수업으로 3시 10분에 하교합니다. 이후 방과 후 활동을 실천한 학생들은 4시까지 수업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학년마다 하교 시간의 차이가 있으니 뒤편 교육자료 전시에 붙어있는 시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샘물에서는 예체능을 제외한 선행을 위한 사교육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분한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학교 수업에 매 시간 책임을 다하고 당일 배운 내용을 성실하게 복습하는 주도적 배움을 지향합니다. 특히 초등 수학에서 개념과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연산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과 연산 문제를 매일의 과제로 규칙적으로 풀고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장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미있게 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과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학생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학습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방과 후 보충 수업을 개설하여 기초 학습 능력을 잘 다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1학년부터 6학년의 학생들이 한 마을로 모여 진행되는 마을 수업은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발표하고 실천하는 수업입니다. 작년에는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제로 잠바데이, 제로 웨이스트 등 작은 실천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환경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세상과 지식을 연결하는 교육을 통해 더욱 살아있는 배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봄, 여름 학기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나라를 탐색하고 또 10개의 마을이 각 나라의 축제와 문화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퍼레이드 중간에 펼쳐진 퍼포먼스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중 한 마을의 퍼포먼스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짧게 보여드리는데요. 연상되는 작품이 있으실까요? 네, 미국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라이온 킹의 한 장면을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 조사한 나라의 특징에서 연상된 장면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졌던 수업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회의입니다. 지난 봄 학기에는 방과 후 건강한 놀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 학년이 함께 공동체 회의를 했습니다. 학년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해결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높은 의사소통 역량을 볼 수 있었는데요.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행복한 놀이 문화를 위해서 입가판과 또 청지기를 세우고 또 각 반이 돌아가면서 플로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실내에서의 덧셈물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한 공동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5, 6학년의 프로젝트 수업과 학생 자율 수업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배움을 만들어가는 수업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좀 더 알아가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친구들과 연구 발표하는 수업이고 학생 자율 수업은 수업 주제를 직접 정하고 멘토 선생님과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 밖에 고학년이 열매 맺음을 준비하며 방과 후에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는 비전 주도 학습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가운데 차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성취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덧셈물의 주제 융합 수업은 전 학년이 일주일 동안 모든 교과에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탐색하는 배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식과 지혜의 본질은 분리가 아닌 통합과 융합입니다. 지난 여름학기 주제 융합 수업 주제는 우주였습니다. 각 교실을 우주의 분위기로 데코레이션을 하고 음악과 미술 시간에는 우주의 소리와 공간을 표현하는 등 각 교과별로 다양한 주제 융합 수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5학년 과학 시간에 학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만든 태양계 안내서로 행성 여행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재치 있는 발표력에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즐거워하셨습니다. 주제 융합 수업 마지막 날에는 6학년 선배들의 우주 특강 시간도 있었습니다. 각 학년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는 수업을 준비해 주었는데요. 6학년 우주 특강의 한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지구의 공전을 정말 창의적으로 표현했죠. 새로운 수업 방식에 후배들도 굉장히 집중하며 참여했습니다. 그 밖에 또 성경의 안경을 쓰고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와 배움, 그리고 꿈과 비전을 생각해보는 5, 6학년의 성경적 세계관 수업이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자아 정체성을 세우고 성교육, 다중지능 검사와 진로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자신의 삶을 세우는 비전 경영의 역량을 길러갑니다. 더샘물의 교육 비전은 유니크니스입니다. 더샘물의 유니크니스는 교육의 주체인 더샘물의 제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유하고 특별한 인격적 존재라는 학생관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귀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기에 각자의 배움과 성장의 과정을 존중하는 교육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더샘물의 유니크니스는 가정과 동역하여 한 아이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실제 학급 경영에서 학생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아이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학부모님과 긴밀히 소통합니다. 3월 가정 방문에서 부모님과 더 깊은 동역을 다지고 열매 나누기와 PT데이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영성, 학업, 성품과 관계에서 맺은 아이의 성장 열매를 풍성히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6학년 학생들은 리더십 선생님들과 1대1 말씀 묵상 시간인 행복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생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논의하는 우사나와 아이들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는 초등 배움 나누 축제, 그리고 6학년 제자들의 꿈을 나누는 웃꿈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교사에게 또 훌쩍 성장한 우리 아이들의 귀한 열매를 볼 수 있는 감격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더샘물의 유니크니스 교육을 통해 하나이 하나이의 특별한 향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전에는 고유하고 아름다운 빛깔에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더샘물의 교육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샘물 초등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알아가는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며 키와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샘물 초등 아이들이 직접 전하는 더샘물 학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초등 교육과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그냥 기본적인 걸 했는데 1학년 되니까 어려운 걸 배우게 돼서 좋았어요. 7살 때는 어떤 말씀을 잘 안 들었는데 이제는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 그건 선생님이 말하는 말씀. 원래 풋살장 한 바퀴 도는데 20초가 걸렸는데 지금은 13초가 걸려요. 영어에서 이제 스펠링이 더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받아쓰기를 작년엔 좀 잘 못했는데 이번 연도 되니까 좀 잘해졌어요. 수학이었어요. 1학년에는 2학년보다 약간 난이도가 높으잖아요. 그래서 좀 잘 알아간 것 같아요. 5, 7에 35, 5, 8에 40, 5, 9, 45. 작년에는 느리게 선생님이 말하고 나서 하던가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대부분 다 해요. 글씨는 한층 더 예뻐졌고요. 복상은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체력은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친구들과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친구들이 몇 명 없었는데 이제 많이 생겼어요. 키가 컸어요. 성장한 거는 줄넘기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전 집중력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한 1학기 때는 계속 수업 끝나기만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는 조금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2학기 때는 조금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3학년 1학기 때는 수학이 조금 많이 싫었는데 그 선생님이 틀린 것도 잘 알려주시고 해서
좀 더 수학을 좀 더 잘하고 좀 수학의 흥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생각도 존중해주는 것 가장 성장한 것 같아요. 인내심이요. 옛날에 좀 더 버럭버럭 더 많이 했는데 요즘에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많이 안 싸우고 그리고 전보다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묵상을 할 때 출입구도 잘 잡을 수 있어서 그게 성장한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수학 엄청 못 풀었는데 2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예전에는 성경에서 잘 몰랐는데 더 성경에 대한 인물과 어떤 역사들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표현력이 더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발표할 때 자신감이 더 생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공동체 여행을 해서 어느 정도 더 제 마음과 친구들 그리고 예의 그런 걸 챙길 수 있게 됐어요. 작년에 대비 올해 가장 성장한 부분은 챙기는 것입니다. 신앙심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나 속상하거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이고 요즘에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6학년이 돼서 오래 참음이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열매 맺음이나 이제 단원 맺음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좀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시험 전날에 막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한 달 전부터 이제 막 준비하면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냥 배우는 게 내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배우면서 진짜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6학년이 되니까 더욱 후배들을 배려하고 뭔가 더 하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성장하게 되었던 부분은 주도적 배움인데요. 제가 비전과 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좀 더 주도적인 배움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복상이랑 공동체 예배 같은 것이 있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요즘에 더 잘 공부에 대한 재미가 더 는 것 같습니다. 학년이 되면서 책임감이 더 늘어나서 리더십도 더 성장한 것 같아요. 다들 불러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고등 과정 교감 임성도입니다. 중등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또 고등은 진로 진학 준비를 통해서 세상에 파송될 준비를 하는 시기인데요. 저희가 지난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 영성만 강조하거나 또 반대로 실력만 강조하지 않고 영성과 인성과 실력이 통합되고 또 균형되어 성장하도록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뛰어난 영성과 함께 대학 진학에서도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더자물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게 더 개별화된 교육 과정들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되어야 할 여러 역량들이 잘 길러질 수 있도록 중고등 과정에서도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역량 성경적 사고입니다. 7학년 중등 과정에 올라오게 되면 성경 시간에 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세밀하게 지도를 받고요. 중등에서 이렇게 잘 훈련받은 아이들이 고등에서는 정말 깊이 있게 복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행복한 복상의 줄임말로요. 리더십 선생님들과 함께 1대1로 진행하는 복상 시간입니다. 교장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1대1로 만나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또 방향을 잡아 주십니다. 중등의 친구들은 독서 인증제를 통해서 교과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하거나 또 교과 수업에서 배우지 못했던 더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세상의 지식들을 접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들마다 개인별로 수준에 맞는 책들을 추천해주고 계시고요. 또 독서를 처음 하는 친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부터 진로와 관련된 깊이 있는 책까지 다양하게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중고등에서 아이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여러 교과 수업들의 학문적 지식을 배워가면서 성경적 사고 역량을 길러가고 있는데요. 중등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활동 중심 수업, 협동학습 이런 다양한 형태의 수업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요. 또 클리닉과 비전 주도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누수 없이 채워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등에서는 진로 진학을 위해서 더욱더 촘촘하게 학생들을 학습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개별화된 진로 진학 트랙들을 설정하고요. 각 트랙에 맞게 수업들을 개설해서 교과목별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세밀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역량은 소통과 협력을 기르기 위해 진행되는 교육 활동들인데요. 먼저 국토순례입니다. 국토순례는 전학년을 모두 섞어서 조를 편성하고요. 조별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 국토순례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친밀해지고 또 특히 고등 선배들이 중등 후배들을 잘 이끌고 섬기면서 서번트 리더십이 많이 길러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친구가 학교 밖에 나가니까 친구들이랑 후배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모습도 보고요. 또 조금은 자기중심적이었던 아이가 조장을 맡겨놨더니 이제 후배 가방을 대신 들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을 학기 말에는 저희가 체험학습을 다녀오는데요. 작년에는 신안증도에 다녀왔습니다. 신안증도에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귀한 신앙의 선배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전도사님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또 한편으로 3박 4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끈끈한 공동체가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하루는 미션을 줬어요. 하루 저녁 식사를 직접 너희들이 준비해서 한번 차려 먹어봐라. 네, 밥 한 끼를 먹는 거지만 메뉴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식재료를 구입하고 직접 요리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소통과 협력의 역량이 정말 격하게 훈련이 되었겠죠. 아이들이 이 한 끼를 굶게 되려나, 먹을 수 없는 게 만들어지면 뒷감당을 어떻게 해주지, 여러 걱정들을 했었는데 모든 팀들이 다 제법 훌륭한 요리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요리대회 우승팀은 작년에 막내들이었던 올해 8학년이 된 남학생 친구들이었어요. 네, 남학생 친구들이 열심히 김밥을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멀쩡한 김밥이 만들어진 거죠. 네, 막내들이 해댄 거라서 선생님들께서 가산점을 많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름방학 말미에 9학년들과 몽골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9학년 친구들이 미디어가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광활한 자연 속에서 이 중2병을 이제 매듭을 짓고 고등학생이 되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녁에 촛불 속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신의 16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정리한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또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9학년 이제 예비 고등 과정을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이 단단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힘있게 고등 과정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역량, 비전 경영 역량을 기르기 위한 주요 교육 활동들입니다. 비전 경영서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세워가는 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등 과정까지는 훈련의 시간이라서 좀 해야 할 과제 위주로 적긴 하지만 이거를 매일 담임 선생님이 체크하면서 아이들이 훈련되고 또 습관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고등에서는 학습량이라든가 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 이 비전 경영서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 일주일에 2시간씩 저희가 멘토링 시간에는 담임 선생님과 함께 1대1로 깊이 상담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2시간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담임 선생님들께서 더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따로 만나면서 아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고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매일 해야 할 분량까지 세밀하게 교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체크하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고등 아이들은 선택 과목과 또 학습 속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문제집을 푸는 게 다 다른데요.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필요한 학습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지도하고 계시고요. 비전 주도 학습이란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자신의 학습을 세워가는 저녁 자율학습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 이 비전주도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중1, 중2, 7학년, 8학년은 화, 수, 목 3일 동안, 9학년, 중3 친구들은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저녁 9시까지 비전주도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고등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11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기 말마다 진행되는 피드백 주간에는 각 교과 선생님과 함께 학생이 1대1로 교과별 상담을 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고등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선생님들께서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떤 공부 방법으로 어떤 문제집을 통해서 어떻게 채워나갈지 굉장히 세밀하게 지도해주고 계시고요. 또 비전 경영 데이 시간을 통해서는 전교생이 다 같이 모여서 지난 학기 잘한 친구들을 칭찬하고 또 다음 학기를 기대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특히 중등 친구들이 고등 선배들을 보면서 일상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또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고요. 또 학습 속도도 서로 달라서요. 아이들의 학습 속도에 맞게 자신의 배움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영어와 수학 과목에서는 특별히 중등부터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고등에서는 문과, 이과, 예체능마다 이 선택 과목들이 다 다르고 특히 12학년들은 아이들마다 들어야 될 과목들을 이 개인별로 정리해서 개별 시간표를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각자의 은사와 또 재능을 발견하고 또 비전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들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먼저 9학년 봄 여름 학기에는 진로 수업을 주당 2차시씩 진행을 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실제 직업 세계에 대해서 세밀하게 탐구하고 또 자신의 진로 성향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여러 검사들을 하고요. 또 막연했던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한 영역이나 이제 분야로 좁혀가는 과정들을 경험합니다. 또 이어서 가을 겨울 학기에는 진로 수업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16페이지 이상의 분량이 되는 이 비전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끈질기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진로 컨퍼런스 또 진로 데이 이런 다양한 진로 활동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졸업생들을 연결해서 학과 박람회를 열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교회 성도님들을 초대해서 직업 박람회를 열기도 하고요. 또 작년에는 직접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과 또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비전 특강 시간도 가졌는데요. 히즈빈스 임정택 대표님을 모시고 이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신앙의 선배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지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특히 너무나 좋아했고 또 큰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고등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의 모의고사 저희 고등학교 아이들의 모의고사 평균 100분위가 한 20% 후반 정도 때 나오고 있거든요. 일반 학교는 평균이 100분이 50일 텐데 일반 학교보다는 좀 더 훨씬 잘하는 편인 것 같고요. 현재 성적으로만 놓고 보면 스카이 대학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친구들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 아이들의 객관적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책임과 도전입니다. 중등 친구들은 매주 수요일에 더샘물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고 또 발표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키면서 습관을 만들어보는 7일 프로젝트, 또 환경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행해보는 환경 프로젝트, 또 장애 이해 프로젝트에서는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을 개발해보는 프로젝트로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사회적 기업을 탐방하고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는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고요. 또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주제 탐구 프로젝트 등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여러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와 비전을 발견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학생자치회는 지혜뜰, 기쁨뜰, 믿음뜰, 소망뜰 이렇게 4개의 부서로 운영이 되는데요. 뜰별로 학교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기획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사업들 중에 일부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독서 러닝머신이라는 책 읽기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했고요. 또 고난주간 기도회,
또 일정 공지 게시판 만들기 이런 아이들이 직접 사업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여름 학기에는 이 학생 자치회 주관으로 체육 대회를 진행하는데요. 저희들은 그냥 아이들에게 운동장만 빌려주고요. 모든 행사는 아이들이 직접 준비하고 기획하는데 더 해마다 행사가 잘 준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비전 트립입니다. 아이들이 본인들의 사역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실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할 이 역량들이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길러지고 발현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필리핀으로 첫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정말 근데 기가 막히게 사역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면 비가 내리더라고요. 저희가 움직여야 할 때마다 비가 그치고 또 사역하기에 좋은 날씨들을 허락하시는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리핀 현지의 초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성경학교 프로그램들을 주로 준비해서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워낙 학생자치회나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로 훈련이 돼 있으니까 여러 참신한 내용들로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를 했고요. 또 아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잘 도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 현지 선교사님께서 보시고 이 여느 대학생들 팀보다 우리 아이들이 낫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자신의 비전과 진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은 지금 저희 더샘물의 최고 학년인 12학년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작년 요맘때 겨울에 이제 수능을 1년 남겨두고 부모님과 또 학교 리더십 선생님들 앞에서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에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상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더샘물의 첫 열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중고등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더샘물의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서 우리 더샘물의 초등과 중고등 핵심 역량에 기초한 유닝스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기독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네,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빨리 시작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매년 새롭게 입학하는 아이들 저희가 더샘물에서 참 많은 아이들을 보는데요. 지켜볼 때마다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저희가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안정감 있게 성장하는 아이들 참 귀한 그 성장들을 보면서도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여러 시름과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또 함께 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영유아 또 유치 과정에서 자녀들이 어떠한 가정 분위기와 또 어떠한 배움의 환경, 문화 속에서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의 모습들이 참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은 기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분위기면서 문화를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더샘물에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거, 신뢰와 책임감을 갖는 거, 배려하는 아이로 서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거, 주변의 다양한 자연 그리고 다양한 대상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내적인 동기로 배움을 갖는 거, 주도적으로 배워가는 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감사를 배우는 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 아마 이러한 요소들이 일상의 루틴 그리고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유아 유치 단계에서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우리 더샘물의 초등 그리고 중고등 과정에서 정말 견고하게 성장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다양하고 즐거운 배움을 정말 놀랍게 흡수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더샘물 학교가 내년부터 유치 과정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은 영어나 수학 등의 학습과 기술이 아니라 초등과 중고등의 더 큰 배움을 즐겁게 주도적으로 배워갈 수 있는 성품과 습관 그리고 마음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화를 바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초가 없이 어려서부터 학습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초등, 중고등의 과정에서 참 많은 씨름과 애씀의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 더샘물의 유치 과정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12월 7일에 우리 토요일 11시에 별도로 저희가 유치과정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선생님이 우리 유치과정에 이번에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간 참 많은 선생님들을 채용 면접에서 뵀었는데요. 면접을 하면서 그렇게 흐뭇함과 기대감으로 선생님을 바라본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12월 7일 설명회에서 우리 더샘물이 또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 유치 과정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또 안내드리고 함께 하실 담임 선생님도 또 그 자리에서 안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입학 행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샘물학교에서 입학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유치과정은 12월 7일 유치과정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초등과 중고등 관련된 사항을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이모저모가 궁금하실 텐데 먼저 사진으로 학교 공간을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샘물학교는 이동탄 신리천로 바로 이 건물 저 뒤쪽에 조금 이따 끝나거나 가서 보실 텐데요. 로이플라자 건물의 1층, 2층, 4층, 5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3학년, 5학년, 6학년 교실이 있고요. 야외에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중정, 교무실이 있으며 아이들이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은 고등교실로 사용되고 있고요.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별 수업 교실이 있습니다. 4층에는 초등 1, 2학년 교실과 아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허브 공간,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5층에는 초등교실, 중등교실이 있고요. 책을 읽고 수업 시간에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허브 공간, 또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는 풋살장과 놀이터, 물놀이 시설이 있고요. 도로 건너편에는 골프장이 멋진 전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신편입생 모집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더샘물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가정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님 모두 세례교인으로 더샘물학교가 고백하는 신앙에 동의하셔야 되고 학생도 주일학교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학교 역량 안에서 맡은 아이들을 책임 있게 기르기 위해서 학생은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과 학습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수업을 따라갈 정도의 최소한의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 가정은 더샘물의 기독교 교육과 교육 철학, 방침에 동의를 하고 미인가 대안학교의 운영 특성상 가정의 재정적인 책임을 인식하고 동의해야만 합니다. 2025년 더샘물학교에서는 초등 1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전학년 그리고 고등 1학년 신입생을 모집을 합니다. 원서 마감은 12월 10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해당 날짜까지 관련 입학 서류가 모두 학교에 도착해야 되고요. 전용료까지 납부가 돼야 됩니다. 선발 캠프는 초등의 경우에는 12월 14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중등의 경우에는 13일 금요일 오후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없는 대부분의 학생이 참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서 접수 후에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선발 캠프 후에 일차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합격한 학생에 한해서 12월 19일까지 가족 면접을 진행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원 학생이 모두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개별 연락을 드려서 시간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는 저녁 시간을 꼭 비워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학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이버 등에서 더샘물학교라고 치시면 학교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입학 후원 메뉴에 있는 신편입생 모집 원서 접수 공지에서 원서와 안내 서류를 다운받으시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입학 설명에 참석하신 부모님들은 소감 문의 면제가 됩니다.
혹시 아직 방명록 기재를 안 하셨으면 방명록 기재를 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방송 하단 설명란에 온라인 방명록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셔서 방명록에 기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샘물학교와 같은 비인가 대안학교는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 후원교회, 또 많은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재정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는 1년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 시작 전에 내시면 됩니다. 학기당 초등과정은 222만 원, 중등과 고등과정은 275만 원입니다. 초등과정의 경우에는 협력교회는 학기당 27만 원, 연간 108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협력교회는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학금은 초등은 150만 원, 중등은 200만 원입니다. 고등과정의 경우 중등보다 더 많은 학교 차원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업료는 중등과 동일하게 책정을 하였고요. 입학금만 250만 원입니다. 학교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학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600만 원 이상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담이 되시는 가정은 발전기금 분납을 신청하시거나 발전기금 장학금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과 고등과정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입학하실 때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업료 부담이 있지만 사교육금지로 학원 과외비가 절감되어 실제 가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일반 학교 학생들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재학생 학부모님들이 고백하듯 이 자녀를 위해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더 샘물학교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더 샘물학교는 주변의 협력교회들과 동역을 하면서 세워져 갑니다. 어떻게 협력교회가 될 수 있냐고요? 네, 저희 학교에 입학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협력교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협력교회는 별도의 재정적인 부담을 드리지는 않고요. 학교 홍보 포스터나 주보 광고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학교 요청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가정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장학금 규모를 산정하고 입학 안내 때 제시된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학금 지원을 받더라도 수업료 납부가 가정 지출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더 샘물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보내는 가정을 위해서 다자녀 가구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2자녀의 경우에는 첫째에게 수업료의 10%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3자녀의 경우에는 첫째는 20%, 둘째는 10%의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샘물학교에 대한 소개를 들으시고 그럼 아이들이 실제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오픈데이에 참석하시면 아이들의 수업을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3일에 진행을 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은 자녀를 더 샘물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아이들이 기존 환경을 벗어나 잘 모르는 더 샘물학교로 옮기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이들이 더 샘물의 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신난데이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루 동안 더 샘물의 아이들과 함께 직접 수업에 참여해서 더 샘물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실제 신난데이에 참석한 많은 아이들이 학교와 친구, 선생님 좋아서 입학을 하고 더 샘물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신청 인원에 제한이 있어서 학년당 5명 선착순으로 마감이 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 신난데이를 추천드립니다. 자녀들이 더 샘물에서 학교 생활하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학부모님들을 가족면접에서 꼭 다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